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 부자입니다. 제가 발표하게 된 주제는 고대국어 경어법 선어말 어미의 연구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이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경어법 선어말 어미 전체를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처음에 의뢰해 주실 때도 삽과 시를 말씀을 하기는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삽을 중심으로 좀 다루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애초에 이 본 발표는 그 삽을 중심으로 해서 그간의 연구 현황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전망하는 것으로 기획을 했었지만 실제 논의에서는 이런 연구 현황과 과제를 다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전망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보다 고대국어 선어말 어미 그 삽의 이제 좀 세부적인 논의 조금 그런 쪽으로 이제 내용이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목하고는 내용이 좀 제목에 따라서 내용이 잘 구성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고대국어의 이제 연구 자료로 향찰이나 이두나 석돌구 구결 자료까지를 이제 다루는 입장에 있기는 하지만 실제 논의에서는 석돌구 구결 자료를 주 대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선어말 어미 삽의 다양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했고 그 이두나 향과 관련해서 제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싶었는데 고대국어 연구 공부가 좀 짧다 보니까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발표에서는 이제 다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차후에 이 부분을 좀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고대국어 선어말 어미 삽의 기능을 석독구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하고요. 3장에서는 선어말 어미 삽을 이해하는 데 기반이 될 동사, 어가, 삽의 의미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4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문법화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고대국어 선어말 어미 삽에 대해서는 그 형태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중세국어에서처럼 상위자인 객체와 관련된 것임을 확인하는 논의가 있어왔고 중세국어와는 다른 문법을 보이는 경우에 대해서도 보고가 될 바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제 상위자인 객체와 관련된 경우, 상위자인 주체와 관련된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 살펴보고요. 기존 논의에서 특이한 예로 언급된 것들은 이제 각각의 해석에 따라서 양쪽으로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상위자인 객체와 관련된 경우를 살펴보면 1번에 이 경우가 가장 일반적으로 확인은 되는 문법이고 1번의 예시를 제시하였습니다. 1가에서 화자는 무수사리 보살이고 청자는 지수보살입니다. 그리고 미수친 동사 섬기의 주체는 중생이고 목적어로 실현된 객체는 부처입니다. 객체인 부처는 화자보다도 주체보다도 상위자이기 때문에 상위자인 객체와 관련해서 서술어에 선어말 어미 삽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나의 결합한 삽은 목적어 내포문 속에 주어 명사구와 가리키는 대상인 월광망을 높이기 위해 모문 동사에 결합한 것으로 파악되어 왔던 것입니다. 위 예는 선어말 어미 삽과 관련된 객체가 화자뿐만 아니라 주체에 대비해서도 상위자인 경우인데요. 객체가 화자에 대비되어서 상위자인 경우와 주체와 대비되어서 상위자인 경우를 나누어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이미 김태우 선생님의 2018년 논문에서 중세국어를 중심으로 해서 있어왔고 고대국어 석독구결 자료를 대상으로 해서도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 간은 김태우 선생님의 논의에서 객체가 주체보다 상위자인 경우인 예시로 제시한 것입니다. 선생님의 논의에서는 화자인 어떤 사람이 청자인 전륜성왕에게 혹격의 하를 쓰고 청자 높임의 선어말 어미고 청자 높임의 청원형의 어미, 고기시셔 등의 높임법 요소를 사용한다는 것. 그 다음에 반면 이야기를 전하는 화자인 부처는 전륜성왕의 행위를 언급할 때 시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서 이 서술어에 결합된 서술어의 객체인 전륜성왕이 화자인 부처에 의해서는 상위자로 대우되는 인물이 아니지만 주체인 어떤 사람에 의해서는 상위자로 대우되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 나에서 화자는 부처이고 청자는 선남자입니다. 밑줄친 서술어 1번에서 6번의 주체는 이제 선남자는 선여인이 하는 이인데 이들 서술어에는 모두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결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화자인 부처는 주체를 상위자로 대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체 제장을 목적으로 하는 서술어가 이제 첫 번째에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선어말 어미 삽이 결합하지 않았지만 불, 묘법, 정법,
이런 사자 승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서술어에는 모두 삽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체보다 객체가 상위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화자와 대비되어 객체가 상위자로 파악되는 경우는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의 예문은 적어도 삽의 쓰임이 주체에 대비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3번의 예문과 관련해서는 백두현 선생님께서 상가의 예문과 관련해서 부처 자신이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겸양한 것으로 분류해서 언급해 놓으신 예입니다. 그 주어의 나는 나는 정도로 읽을 만한 그 부처 자신을 가리키는 대상이 나오고 자신의 행위를 서술한 서술어에 니르사붕따와 같이 경향법에 삼을 썼다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석도고결 자료에서 이와 같은 예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때의 삽은 상위자의 객체와 관련해서 해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상가의 화자는 부처이고 청자는 대중입니다. 그리고 밑줄 친 서술어 니르사붕따의 주체는 화자인 나이며 문면에 드러나지 않는 객체, 그러니까 역격에 해당하는 객체 역시 청자인 대중입니다. 화자인 부처는 청자인 대중에게 청자높임을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체인 부처에 대비해서 객체인 대중은 상위자로 대우되지 못하고 있고 이는 텍스트상의 화자인 부처에 대비해서도 객체가 상위자로 대우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주체인 대중은 현토제에 의해 많은 부분에서 상위자로 대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위 3의 예문에 이어서 나오는 그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바사니강의 주체로 나오는 사나의 예문에서는 니라실 정도로 읽을 수 있는 데에서 볼 수 있듯이 현토자에 의해 상위자인 바사니강이 상위자로 대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니르사범따의 사압은 주체보다는 상위자로 볼 수 없지만 현토자에 의해 상위자로 대우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객체를 높인 것으로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또 아래 오는 기존의 논의에서는 주체 높임의 기능을 하는 삽으로 예시된 것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객체와 관련해서 파악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의 예는 박진원 선생님의 고대국어문법을 개관하는 논의들에서 그리고 또 이제 황선엽 선생님을 비롯한 그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작업하신 석도고결 사전에서 모두 주체 높임의 사업으로 제시한 예들인데요. 서술어가 객체를 상정할 수 없는 자동사, 그러니까 목적어나 역격어를 상정할 수 없는 자동사 자하이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예문은 모두 지문에 나타나는 것인데 형토자에 의해서 부처님이나 불교살이 않는 자리인 연하사자자상 혹은 연하자, 구금 연하자가 상위자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삽이 결합한 것으로 파악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5가에서 연하사자자상은 주체인 부처가 앉는 자리이고 5나의 연하자는 주체인 이 대중이 앉는 자리입니다. 주체에 대비해서 이들이 상위인 것으로 대우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토자에 의해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6번에 제시한 15세기 자료에서도 사자자가 객체의 자리에 왔을 때 선어머럼이 삽을 쓴 예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예상되는 자리에 선어머럼이 삽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보입니다. 7번의 예가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부분은 동사구가 나열되는 뭐뭐저 뭐뭐저 하로 나타나는 구문인데 요법을 듣삽저, 정법을 듣삽저, 하나리며와 같이 저에 선행하는 동사 어간에 선어말어미 삽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나에서처럼 금강명경에 나타나는 동사구 나열의 뭐뭐저 뭐뭐저 하에서는 주로 그 아우름 동사 하에 삽이 결합되는 양상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 비교해 보면 역시 저 앞에 삽이 결합된 것도 일반적인 양상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저에 연결되는 동사구 나열 구문에서 상위자인 부처를 목적으로 하는 선행동사에는 그러니까 보삽저처럼 그 삽이 결합을 했지만 세존을 목적으로 하는 후행동사에는 삽이 결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 7번 예문 옆에 해당하는 자료의 이미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게 혹시 다른 것으로 읽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해서 살펴봤는데 삽으로 읽을 만한 부분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아니 불자에 결합한 이제 저 다음에 하아의 하자가 좀 다른 것하고는 좀 다르게 기입이 된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삽으로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삽은
아마도 누락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8번에 제시한 예들 중에서 팔가에서 팔다의 밑줄친 서술어, 그러니까 말씀 원자의 실이 결합한 미라실 정도로 읽을 만한 이 바사닉 이 서술어에는 이 서술어는 모두 바사닉학이 부처에게 말하는 행위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 중 팔다와 관련해서 백도현 선생님께서는 대왕 스스로의 동작이 이제 그 기하아에 이제 존대의 시가 없다. 부처를 지향한 대왕의 동작인 니라실에는 존대의 시가 들어가 있고 장례하고 부척의에서처럼 겸연법을 써서 니르살골으로 이제 적어야 할 15세기 경우에 유치하는 용법이 된다. 그래서 현토자가 대왕에 대해서 갖고 있는 존경의식이 작용해서 대왕의 동작 원에도 시를 붙인 것이다. 이제 이와 같이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팔가에서 팔다의 그 말씀 원자의 실이 붙은 이 부분은 시가 결합한 것을 설명해야 할 부분이라기보다는 객체가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삽이 쓰이지 않은 것을 설명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다만 팔다의 그 니라실에서 삽이 결합하지 않은 것은 선행동사 장례하고의 삽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하임은 우선의 원리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상의자인 기체와 관련된 것은 아마도 이제 그 살을 백자를 이제가 앞에 있으니 이것이 담당하고 있다고 볼 가능성도 있어서 여기에 이제 삽이 결합하지 않은 것은 이제 이해될 만한 부분입니다. 또 팔나의 경우에는 독백과 같은 부분이어서 특정 청자, 그러니까 이 말하다와 관련된 동사의 기차를 성장하지 않은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팔가의 경우는 부처가 청자 즉 이제 말하다의 동사와 관련된 객체로 특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삽이 결합하지 않았습니다. 삽의 일반적인 용법을 생각한다면 팔라에서처럼 부처가 객체인 서술어에 삽이 결합해서 니라삽실 정도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구의 경우는 지수보살과 문수사리 보살의 대화를 인용하는 부분입니다. 인용하는 지문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도 지수보살과 문수사리 보살은 현토자에 의해 모두 상의자로 대우되고 있는 주체입니다. 대화 상황에서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지 주체일 때 상의자로 대우된 인물이 객체가 되었다고 해서 상의자로 대우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구가에서는 객체인 문수사리 보살의 존칭체언에 결합하는 역격조사가 결합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서술에는 모두 삽이 결합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구가의 경우에 삽이 결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구나야의 경우는 좀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게 지수보살과 문수사리 보살의 대화가 뒤에 이어지는데 이 두 보살 간의 대우 관계를 보면 지수보살은 문수사리 보살에게 청자 높임을 쓰고 있지만 문수사리 보살은 지수보살에게 청자 높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나의 경우에는 주체에 대비해서 객체가 상의자로 대우되지 않기 때문에 삽이 결합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가의 경우에는 이제 주체에 대비해서도 하자에 대비해서도 상의자로 대우받고 있는 문수사리 보살이 객체인데 여기에 삽이 결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의자인 객체와 관련된 이런 용법은 기존의 논의에서 많이 언급이 되어 왔지만 이와 관련된 좀 더 세부적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삽이 출현하는 예와 관련된 논의도 있어야 하지만 삽이 출현하지 않은 예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출현할 환경에 출현하지 않은 예에 대해서 아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상의자인 주체와 관련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호 선생님의 그 고등공법을 개관한 그 논의들에서는 속도구별 자료에서 주체 높임의 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삽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아래 5개의 예를 들었습니다. 11가에서 11라는 서술어가 모두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타동사이지만 객체인 목적어가 모두 주체나 화자에 대비해서 상의자로 대우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또 11마에서 11바는 서술어가 객체를 상정할 수 없는 자동사, 출세하입니다. 그럼에도 서술어에 모두 삽이 결합하였습니다. 백도현 선생님의 그 1995년 논의에서는
부처의 동작을 묘사한 서술어에 쓰인 삽으로 분류를 하고 시로 대치되어야 15세기 문법과 일치한다고 하였는데 상의자인 주체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삽이 출현하는, 이런 주체 높임의 기능을 하는 삽이 출현하는 환경으로 박지론 선생님의 논리에서는 뭐 그러니까 동묘사형 어미가 이제 결합한 그런 형태론적 구성에서만 나타난다라는 언급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존 논리에서 다르게 해석한 예 중에는 상의자인 주체와 관련된 삽으로 파악할 만한 것이 있어서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12의 예 중에 구하과 하삽, 온, 이신이라의 이제 삽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건 백두현 선생님의 논의에서 문장 속에 객체를 존대하거나 객체에 대한 겸양을 표현한 것인데 15세기의 섭과 그 기능이 같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객체인 초지보살이나 다란이주를 높인 것으로 본 것입니다. 다란이주의 경우에는 일항하사수를 넘으신 모든 부처의 다란이주이기 때문에 객체와 관련해서 삽이 쓰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초지보살은 화제의 상의자로 대우되고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체가 부처이기 때문에 주체보다도 상의자로 대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지보살이 쓰인 초시보살이 주체가 되는 서술어의 일련의 것들에는 모두 주체 높임이 쓰이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호, 하과, 하사보신이라의 삽의 경우도 이제 황산엽 선생님 등에서 이제 주체 높임의 기능으로 본 것처럼 상의자인 주체와 관련된 용법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3의 예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논의에서 객체 높임의 예로 보았던 제시한 것입니다. 아마도 부다의 서술어에 관련된 목적어로 수식하는 그 성법을 높인 것으로 파악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육아사지론에서 성법이 목적어로 나오는 다른 예, 그러니까 13나에서 13다까지 이 삽이 결합한 예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중세국어의 예이기는 하지만 1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열의 제자 혹은 부처 제자 등이 상의자로 배우일 수 있었음을 참조한다면 13가의 삽도, 그러니까 두사본의 삽도 의미상의 주어인 열의 모든 제자의 정도를 높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5의 경우는 연구자마다 다소 견해를 달리하는 예문이었는데요. 못삽과 정도에 해당하는 것인데 백두현 선생님께서는 다른 인물이 부처에게 하는 행위를 부처 자신이 말하면서 겸양한 것으로 분류를 하고 상위문의 주어는 부처이고 그 서술어는 고하실인데 하위문의 주어는 또 16대 고강이고 그 서술어는 무삽과의 그 이하이다. 이 서술어의 삽이 통합된 이유는 문이라는 행위가 부처를 지향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부처에 대한 겸양을 표현하기 위해 삽이 쓰인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문제는 하위문의 발화 주체가 부처라는 점이 문제인데 이제 남이 부처에게 한 행위를 부처 자신이 말하면서 겸양 표현을 썼다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신 바 있습니다. 또 김태우 선생님께서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서술어의 이 문의 그러니까 묻다와 관련된 서술어의 주체가 16대구강이고 객체는 화자가 된다고 하시면서 15세기 한국어뿐만 아니라 현대국어, 고대국어에서도 그리고 현대국어에서 화자가 주체가 되거나 객체가 될 때 서술어의 자신을 높이는 표현은 결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한 예이다. 그러나 삽이 객관적 관계에만 기반하여 사용된다면 객체가 화자이더라도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무삽과 같은 것은 부처와 16대구강의 객관적 관계에 기반한 객관적 용법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무삽과가 결합되어 있는 문장을 좀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16대구강이부터 이런 무삽과 하시논달이 있는 이 부분은 목적어 내포문이고 이에 대한 서술어는 알다의 이제 삽이 결합한 부분입니다. 목적어 내포문의 주어는 기존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체는 16대구강이고 이런 인연을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목적어, 그 다음에 이제 서술어가 무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면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 역격어는 화자인 부처입니다.
이에 기존의 논의에서 모두 주체인 16대 구간보다 상위자인 객체, 부처에 대해 삽이 쓰인 것으로 본 것입니다. 특히 김태우 선생님께서는 이를 객관적 관계, 즉 주체와 객체와의 관계만 고려된 객관적 용법으로 볼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객관적 용법으로 해석하는 것은 모문의 서술어 알사고 고음녀에 쓰인 삽의 실현 상황과는 좀 대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모문의 서술어에 그 알다의 삽이 결합한 것은 그 주체가 1인칭 주체인 나, 즉 화자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이런 내포문 목적어, 그러니까 목적어 내포문이 이제 존재하고 모문의 서술어의 삽이 결합한 것은 주체인 오에 대비해서 나에 대비되어서 목적어 내포문의 주어인 16대구강을 높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6대구강의 행위에는 시가 결합을 한 것을 통해서 짐작되듯이 상위자로 대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삽과의 사합을 객체인 불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내포문의 주어인 16대구강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주체 높임의 삽으로 이해할 가능성을 고려해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이 무삽과 하시에 결합한 뒤에 하 다음에 시가 결합한 것과 이 삽이 결론적으로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석도구별 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체 높임도 객체 높임도 쓸 상황이 아닌데 삽이 실현된 예가 보이기도 합니다. 16의 예는 이제 역시 백도현 선생님께서 부처 자신이 자신의 상의를 스스로 겸양한 것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바라 주체가 부처이고 문장 속의 나는 바로 부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인데 부처가 스스로 자신의 동작을 표현한 이런 서술어 업소다의 이제 삽을 쓴 것이다. 그래서 최고위자인 부처가 스스로의 동작에 계명법을 쓴다는 것은 특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하셨고, 황사림 선생님 등의 이런 그 석도구별 사전에서도 주체 높임의 기능으로 이제 풀이를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주체 높임의 기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1인칭 주어와 함께 쓰인 것은 매우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가 16에 하나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후 다른 예에서도 조금 더 확인이 가능합니다. 17가는 백도현 선생님께서 부처 자신이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경명한 것으로 분류한 예이고 17단은 장경준 선생님의 논의에서 출가자가 스스로 경계하여 다짐하는 내용으로서 밑줄친 서술어 두의 주어는 자기 자신이고 목적어는 제 산란사이다.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 모두 쓰일 환경이 아닌데 삽이 사용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이 용례에 대한 그러면서 아직 이 용례에 대한 설명 방안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셨고요. 석도구별 사전에서도 이 경우의 삽은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 17단은 문현수 선생님의 논의에서 언급된 것인데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 삽이 쓰일 상황이 아닌데 이제 쓰인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이제 해결할 가능성으로 이제 언급하신 두 가지가 하나는 이제 삽을 설의 전운도 표기로 보아서 선호할 의미가 아닌 본동사로 보는 것. 그 다음에 둘째는 삽을 화자의 구결 현토자로 보아서 화자를 구결 현토자로 보아서 이제 위 문장을 미륵 보살의 직접 화법이 아니라 현토자의 간접 화법으로 여겨서 삽을 객체 높임 선함을 의미로 일관되게 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이 어려웠던 16, 17의 예들에서 공통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16의 서술어 없다와 관련된 것은 객체를 상정할 수 없는 형용사고 17가나 17나는 객체가 높임을 사용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때의 삽은 객체보다는 주체와 관련하여 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 갑주 15번에 잠깐 보시면 시의 경우도 이런 예가 있다라는 것을 장경준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소의 동사 성장 하나 두의 주어인 아는 모두 주체 높임의 대상이 아닌데도 여기에 시가 쓰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점토구별 자료들 이와 같은 유형의 시가 확인되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현대자의 잘못이라거나 이렇게는 볼 수 없다라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예들을 통해서 이러한 예들을 모두 이제 상위자인 주체와 관련된 것으로 이제 본다면 이제 상위자인 주체와 관련된 삽의 용법이 동명사 어미와 관련된 환경에서만 쓰이는 것으로 기존에 이제 알려져 있었지만 그 환경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조금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발표문에는 담지는 않았지만 삽이 결합한 그 용언을 분류를 해보니까 개사의 경우는 나타나지 않고 대부분 타동사의 경우이고 형용사의 한 예, 그 다음에 자동사의 두 예가 나타나는데 이런 용언의 분류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상위자인 주체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삽을 해석하는 입장은 몇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상위자인 주체와 관련해서는 동사 어간 삽을 살펴봄으로써 그 단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3장에서 동사 어간 삽과 관련된 내용을 잠시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고대국어 시기는 동사 어간 삽의 문법화를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고대국어 시기 동사 어간 삽의 의미를 살피는 것은 그래서 선어물 어미 삽을 이해하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어물 어미 삽이 그 동사 어간 삽에서 문법화한 것이라는 언급은 이제 뭐 많은 논의들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정작 동사 어간 삽에 대해서는 그다지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논의를 우선 정리하면서 따라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삽의 기본 의미와 관련해서는 대략 세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상위자인 객체에게 말하는 행위, 두 번째는 상위자인 주체가 말하는 행위와 상위자인 객체가 말하는 행위 모두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높임의 의미가 없는 말하는 행위를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대체적인 견해는 상위자인 객체에게 말하는 행위로 동사어가 삽을 이해해왔고 이와 관련된 얘기가 가장 많습니다. 제가 2013년에 신라 각필 부결 자료인 동대사 화엄경에 동사어가 삽이 객체가 상위자인 경우뿐 아니라 주체가 상위자인 경우에도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언급한 바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사어가 삽의 높임의 의미가 없다는 견해는 정재영 선생님의 논의에서 언급된 바 있지만 이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 그러니까 상위자인 객체에게 말하는 행위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기존의 많은 견해들에서 이두 향찰 부결 자료 등을 통해 이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발표문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찬론하지 않고 두 번째와 세 번째 견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두 번째 견해에 대해서도 이제 2013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한 예를 아래 18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는 자세히 설명을 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 불경 자료라는 것이 주체와 객체가 모두 상위자가 아닌 경우에 이 삽다가 쓰이는 환경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그러니까 사업의 동사어간의 의미와 관련된 두 번째 견해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세 번째의 의미와도 이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항상 조금 마음 한켠에 걸려있는 부분이었는데 높임의 의미가 없는 말하는 행위의 삽이 다른 자료에서 확인이 된다면 동대사 화엄경의 예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이 정재영 선생님의 논의에서 이제 처음 제기가 되었는데 월성애자 149호 목간에 나오는 다음의 예문의 삽다를 이제 경어법이 반영된 어휘가 아니다라고 이제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이 월성애자 목간의 이제 판독문과 현대어역은 권인환 선생님의 것을 이제 가져온 것인데요. 옆에 자료와 관련해서 이미지 자료와 관련해서 보시면 오른쪽 첫 행의 맨 아래에 삽다가 바로 이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정재영 선생님은 이 부분을 이제 대도시랑 조카, 만배하며 말한다로 해석을 하셨고, 이때 이 삽의 다라는 중별 어미가 쓰인 것을 우리말로 속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때의 삽은 중경법 등의 경어법이 반영된 어휘가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서의 성격을 같은 부서 내에서나 또는 동급에 관련된 부서 간에 주고받은 문서로 추정한 것, 그 다음에 일본의 고대 문관 형식과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근거로 삼아서 이와 같은 견해를 펼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아직 문관에 대한 이해가 짧아서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정도는 되지 못하는데요. 다만 이런 주장을 다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자료 자체, 문면에 드러나 있는 조카와 관련된 것은 설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후 김영우 선생님의 논의에서나 권인환 선생님의 논의에서 이 조카와 관련된 것을 이제 잠깐 언급을 해놓으셨는데요. 이 조카가 자신이 상대방보다 발 아래라는 뜻으로 서신 등에서 상대방을 대존칭으로 쓰이는 말이다 라는 이제 설명을 덧붙이셨습니다. 한어대사전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느냐면
고대에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또는 동년배인 사람들끼리 서로 지칭할 때 쓰였던 존댓말이다라고 해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해서만 쓰인 것이 아니라 동년배끼리도 쓰일 수 있었음을 이제 풀이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경사라고 해서 존댓말이다라는 것을 이제 여전히 표현하고 있다, 풀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조카와 함께 쓰인 점을 고려하면 월성예제 149호 목간에 나타나는 삽도 높임 표현이 반영된 원리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따라서 그 각필구결 자료에서 이제 제가 언급했던 동사어간 삽의 경우도 여전히 주체가 상위자인 경우와 주체가 상위자인 경우 모두에 쓰이는 것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동사어간의 의미로부터 문법화 되었다고 했을 때 그 동사어간의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면 그 과정도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객체 높임 동사에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되었다. 두 번째는 주체와 객체가 높은 경우에 나타나는 동사에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되었다. 세 번째는 평칭의 동사, 그러니까 경어법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동사에서 객체 높임이 어미가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세 번째의 경우에는 경어법이 반영된 어휘가 아니라는 기존의 견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문법화와 관련해서 언급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주류를 이루는 견해는 19가입니다. 그 19가의 입장에서는 선어말 어미 삽이 주체 높임의 용법을 보이는 현상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장에 있는 견해로는 주체 높임의 용법을 보이는 선어말 어미 삽을 문법화의 과정에서 나타난 가도기적 모습이라고 본 박진우 선생님의 견해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가도기적인 모습이 왜 주체 높임의 형태가 나타났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주체와 객체 높임 동사에서 주체와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에서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되었다의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어간 삽이 상위자인 주체가 말하는 행위와 상위자인 객체에게 말하는 행위를 나타낼 수 있다는 논의에 기초한 것인데 이와 같은 입장에 있다면 주체 높임의 용법을 보이는 삽이 문법화의 초기 단계를 보이는 것이거나 문법화 과정에서 나타난 화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삽이 문법화된 것을 이제 대체적으로 9세기, 10세기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10 이상 화석으로 보는 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같은 과정을 상정할 때 물론 설명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체 높임의 용법을 보이는 삽이 왜 사라졌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미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었던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의 존재로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둘째 단계 이제 일반 동사 이제 문법화의 첫 단계에서는 합법 동사에만 삽이 통합되고 둘째 단계에 들어서는 일반 동사에도 통합되기 시작하였다라는 견해를 이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언이나 설 같은 합법 동사의 삽이 결합한 것 가운데 상위자인 주체와 관련해서도 이 선어말 어미 삽이 결합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예가 존재하는가입니다. 이제 17에 그 제시한 설명이 약간 어려웠던 이제 이런 예들이 상위자인 주체와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가 과제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못하고 현황도 전체적으로 조망을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삽을 선어말 어미 삽으로부터